으쌰 해가지고 여기서 고정 쪽으로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작전을 알지? 나 슈퍼 갑이야. 난 슈퍼 을이야. 너 돈 없어? 나 돈 내줄게. 20조. 5조 더 붙게 해서 20조인데. 그러니까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기업이라는 것도 내면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얼굴이 이해하는 표정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셔야 돼. 네.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걱정돼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돈 되는 종목들 낱낱이 파헤쳐보는 벌거벗은 종목사입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에 따르면요, 코스닥의 상장 종목 5개 중에 한 가지가 상장 이후 최저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장이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참담한 시장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도 오른 날이 반드시 오기는 올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요, 이 중요한 게 이거죠. 반격할 기회를 정확히 잡기 위해서는 내 종목이 강하게 오를 만한 이유가 있는 건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그래서 벌목사에서 전문가와 함께 한 가지 종목을 딱 짚어보면서 특정 종목에 대한 공부도 그리고 종목을 바라보는 관점도 여러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벌목사에 이미 한번 출연을 해주셨어요. 네. 그때 셀트리온을 또 적재적소에 이렇게 딱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아마 그때 눈여겨보신 분들 지금 성과 좋으실 겁니다. 바이오가 저는 앞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왜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한번 시작됐으면 할인받았던 게 이제 원상복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박리담회로 팔 수는 없죠. 현재 가격에서. 그러니까 저는 사야 된다고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모셨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정수 운용역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러면 오늘도 저희가 힌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에 대한 첫 번째 힌트 제가 먼저 드릴게요. 네. 너무 쉽게 될 것 같아서 약간 돌렸습니다. 포브스 선정. 이 종목은요, 이 회사는요, 2024년 세계 상장기업 순위 21위. 21위? 네, 제가 여기를 강조했어요. 21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계라고 하니까 네. 21위 숫자 21위요. 그런데 세계에서 노는 우리나라의 기업이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만 해도 거의 좁혀지죠? 더 좁힐 겁니까? 글로벌 기업이다. 네. 저는 좀 펜. 뭐예요? 그분이 네. 딱 이랬거든요. 펜 하나를 딱 잡고 카리스마 넘치게.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하셨죠. 자, 바로 그 종목,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금 둥둥 떠다니는 바로 그 종목을 지금부터 VCR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1위, 한국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대표주로 꼽히는 바로 이 회사.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국가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회사의 창립 시점은 무려 55년 전. 당시 이병철 회장이 전자산업 진출을 선언하면서 삼성전자공업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삼성전자. 그 뒤로 1970년대 TV를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나가다가 1974년 이건희 전 회장이 사재로 사들인 한국반도체를 78년에 삼성전자공업이 인수한 뒤에 이름을 삼성반도체로 바꿨고 1980년에 이 둘이 합병되면서 반도체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소니를 따라잡으라. 당시 최고의 기술력을 뽐내던 일본의 소니를 추격하기로 하며 서서히 기술력을 끌어올리던 회사는 1984년에 와서야 비로소 현재 이름인 삼성전자가 됐는데요. 어느새 일본을 따라잡고 세계적인 전자산업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삼성전자. 이제는 명실상부 메모리 반도체의 세계 대표 회사로 거듭났습니다. 주가는 3년 전 소위 10만 전자를 목전에 두고서 반토막이 나기도 했다가 다시 한번 9만 원대를 바라보기도 하는 요즘인데요. 자, AI 반도체가 이끄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든 바로 이 시점. 삼성전자는 10만 전자를 넘어서 또다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대표 주식 삼성전자를 오늘 이 순간 발가벗겨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발가벗겨볼 종목은 바로 네. 삼성전자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국가대표고 전 세계에서도 뭐 반도체하면 떠오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힌트를 주셨어요. 세계 21위였어요. 맞습니다. 이것도 아마 좀 밀려난 수치일 거예요. 그동안의 힌트를 네. 상당히 좀 이렇게 쉽게 주셨는데 이번에는 좀 그래요. 난이도 있게 주셨어요. 아니, 삼성전자를 가지고 힌트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쉬워요, 다. 그러니까요. 바로 떠오르는 종목이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를 저희가 정말 완벽 해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풀어가 볼 텐데요. 그런데 저는 들어가기 네. 전에 뭐예요? 전문가님이 방송에서도 종목을 좀 압축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 시간 셀트리온 다음으로 지목한 종목이 삼성전자여가지고 그렇죠. 이 종목 보자고 골라오신 이유가 좀 궁금해요. 3분기 전에 사둬야 된다. 오, 그래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타이밍상 지금이 볼 적기다. 공장 가동률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시기가 되면은 늦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예. 있어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전에 했었던 셀트리온도 진펜트라가 판매가 본격화가 돼서 매출이 찍히면은 이미 가 있겠죠? 비싸게 사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오래전에. 잡아놓는 게 좋은 기업들은 매출이나 이익이 늘어나는 시점에 네. 확인한 다음에 사면 좀 늦어서 이미 이제 그 실무 쪽에서 진행된 거를 우리가 확인하면 명백하게 보이면 네. 좀 미리 사두는 게 결과가 좋으니까. 아, 좋습니다. 네. 확실히 운영력께서 그 타이밍을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네. 셀트리온 이야기할 때도 그 이후로 이제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맞아요. 확실히 좋아졌거든요. 네. 자, 그러면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 반도체 업황 좀 큰 틀에서 먼저 좀 잡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업황 이야기부터 좀 풀어주실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반도체는 2023년도만 하더라도 적자였죠. 예, 맞아요. 삼성전자가 15조 적자가 났었으니까 이거는 2012년도 말에 반도체 치킨 게임이 끝났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반도체는 돈을 어떤 식으로 벌었었냐면 이렇게 꾸준히 벌었어요. 네. 편차는 있었지만 적자를 기록하지 않고 그전에는 돈을 벌고 돈 까먹고 돈 벌고 돈 까먹고 불안하잖아요. 네네. 그죠?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치킨 게임이 끝나고 나서 수익성이 지속이 되니까 똑같이 5조를 벌어도 어허. 불안했을 때 5조 버는 거는 좀 밸류가 낮은 거고 네. 꾸준히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우리 월급 이번 달 주고 그 다음 달 안 주면은 뭐 수입은 좀 달라도 이번 달에는 300만 원 주고 그 다음 달에는 250 주고 그게 훨씬 더 높은 밸류 유지하는 거잖아. 똑같이 300을 벌어도 네. 그게 2012년도 말 이후인 거예요. 그때 이후로 반도체 우리나라 업체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제 75% 정도 점유율을 꽉 잡고 마이크론 예. 테크놀로지가 한 20% 초반대 나머지가 이제 기타인데 그런 식으로 승승장구하다가 이제 2023년도에 좀 적자를 기록할 수 있을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웠었다가 치킨 게임 이후에 예. 적자를 기록하면서 삼성전자에서 이제 반도체 감산 딱 하고 나서부터 터닝 포인트가 나왔던 게 2023년도 이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2023년도 5월 중순 요때부터 이제 하이닉스가 AI 키워드를 그렇죠. 가져오면서 엔비디아하고 손잡고 AI 가자 해가지고 이제 독주하기 대내리가 나온 시작했죠. 거죠. 한미 반도체 15배 달리가 나오게 되는 그런 어떤 출발이 됐죠. 예전에는 이 반도체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은 꾸준히 성장하다가 AI라는 키워드를 최근에 만나면서 계단식으로 한 번 더 레벨업되는 모습인데 네. 이제 그럼 삼성전자 좀 뜯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말고도 사실 사업 부분이 더 있긴 있는데 회사 좀 큰 틀에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삼성전자는 보통 이렇게 매출이나 이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는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로 우리가 분류를 해요. 그래서 네.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렇게 경기를 좀 타는데 지금 뭐 올해 예상되는 매출은 310조 정도 예상되고 내년도가 한 340조에서 350조 정도 매출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매출이 10,000원 나오면 네. 이 중에서 5,000원은 갤럭시 팔아서 남는 매출이에요. 절반은 스마트폰. 갤럭시하고 TV 가전. 네. 정확하게 수치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310조의 매출이면 대충 매출 한 150조, 160조 정도 되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갤럭시 팔아가지고 110조에서 120조 정도 보통 매출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영업이익이 12조에서 15조 정도 벌어요. 이것도 크게 안 바뀌어요. 예. 그렇게 이제 차지를 하고 TV 가전 있잖아요. 삼성 네. TV 가전. 이거 매출이 한 50조에서 55조로 거의 고정되어 있어요. 이거 돈 얼마 못 벌어요. 그리고 이제 하만. 우리가 이제 자동차 음향기기. 그렇죠. 네. 자동차 들어가면 하만이 많이 들어가잖아. 요게 매출이 한 14조, 15조. 이것도 크게 안 바뀌어요. 이것도 한 1조에서 2조 정도 벌어요. 네. 그러니까 갤럭시
갤럭시, 그다음에 TV 가전이 합치면 160조, 네. 그다음에 하만에다 한 170조 왔다 갔다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요걸 가지고서 보통 얼마 정도의 이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냐면 15조에서 20조의 현금 흐름이 매년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로 뭐 크게 성장도 깎아먹지도 않고 삼성전자한테는 이런 기본적으로 항상 고정적으로 그죠 현금 흐름만 돌 수 있게.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죠 거. 따박따박. 월급이네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에서 뭐 엄청 획기적기에 나왔다. 갤럭시 이번에 24조 잘 팔렸다. 그럼 대박 안 나요. 아 크게 다를 게 없는 12조에서 거예요. 15조. 대박 나려면 아이폰은 이겨야 돼요. 그러면은 절반 정도가 이쪽이면 나머지 절반은 거의 다 반도체인 거예요? No. 그럼요? 또 있어요?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원래 15조에서 20조. 네. 그러니까 많이 벌면 보통 20조가 삼성전자의 원래 기본 항상 수익성이었던 거예요. 네네. 매출은 방금 설명해 절반 정도 주셨던. 되고. 네. 그러다가 삼성전자가 좀 아쉽잖아요. 현금 흐름을 또 만들고 싶잖아요. 네. 그 반도체는 너무 업황이 좋을 때하고 안 좋을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고민을 해요. 뭐죠? 아, 현금 흐름 뭐 고민하니까.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OLED. 예. 뭐 반도체 가는 쪽에 뭐 디스플레이 함께 가니까.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이폰한테 공급하고 삼성전자한테 공급하고 중국한테 다 공급해버리고 이걸 우리가 후루짭짭 해버리면 예. 1년에 스마트폰 자체가 보통 14억대에서 15억대 정도 팔리니까 여기서 고정적으로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작전을 2017년도, 18년도부터 세웠어요. 그 반도체로 이렇게 돈 벌었던 시기에 예. 그 다음에 현금으로 여기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했었다고.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정말. 삼성전자의 천재가 좀 많아요. 와 그러니까요. 예. 근데 디스플레이는 중국이 너무 빠르게 따라와가지고 돈 안 되는 사업 아니에요?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가 대충 160조 정도 돼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 이런 노트북에 네. 들어가는 거, 갤럭시에 들어가는 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웬만한 거, PC. 첨단은 다 들어가잖아요. 160조 정도 돼요. 이 중에서 100조가 LCD예요. LCD. 예, 중국 예. 그러니까 절반 이상? 말씀하시는 게 더 많죠. OLED보다 더 높죠. 65% 정도 대충 되거든요. 그러니까 LCD 우리가 이제 OLED보다 LCD 가격이 낮으니까 그렇죠. 이건 중국이 기술을 뺏겨가지고 이제 그거 선점했잖아요. 그렇죠. 후려쳐가서 BOE나 네. CSOT가 불법 보조 받아서 중국에서 중국 정부 먹어버린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 다 죽였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치킨 게임 해가지고 네. 이것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적자가 났었던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삼성은 이걸 눈치챘죠. 네. 눈치채서 중국이 치킨 게임이 나올 거라는 걸 아니까 LCD에 펜을 하나 그 필름 하나 입혀가지고 예. OLED가 아니라 QLED로 팔았죠. 그게 QLED. 그렇죠. 그게 사실은 LCD에 필름을 붙인 거거든요. 예. 근데 OLED하고 글자가 전화만 비슷하잖아. 찍었더니 달라지네. 그렇죠. 그래서 와. 네. 그래서 가격을 후려칠 거를 이걸 붙여서 신제품처럼 나온 거지. 근데 OLED는 완전 히 다른 거예요. 이런 얘기를 뭐 히스토리부터 들어보니까 삼성은 삼성이구나.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쓰리스타. LG 디스플레이가 적자 날 때 삼성전자는 LCD에서 흑자가 나면서 빠져나왔어요. 순차적으로 준비를 했었다고. 그런가 동시에 이제 그걸 빼면서 다른 쪽을 키워야 되잖아요. 네. 그게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었던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SDC OLED인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160조 시장 정도 되거든요. 이건 시장 크게 안 바뀌어요. 네. 여기서 뭐 바뀌어봤자 이미 전 세계 스마트폰 다 풀어졌고 그렇죠. 자동차 들어가면 좀 달라질 수는 있겠다. 근데 그 자동차 들어가면 이제 OLED가 커질 거고. 네. 근데 그건 두고 봐야 될 거고. 네. 그럼 대충 60조, 70조 시장인 거예요. OLED가. 네. 근데 OLED는 TV가 큰 게 있고 중소형 스마트폰에 들어간 있죠. 패널이 있고. 근데 딱 봐도 네. TV나 이런 쪽 보는 사람들보다는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에 거의 다 보지 않아요? 맞아요. 그죠? 요즘에는. 집에서도. 네. 요즘에 TV보다 사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보는 게 훨씬 많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OLED는 OLED인데 LG 쪽에서 했었던 대형 OLED는 성장이 정체된 거고 중소형 OLED가 사실상 돈이 됐던 그럼 거예요. 삼성은 중소형 OLED 쪽 하는 거예요? 중소형 OLED가 약 점유율이 네. 60조, 70조 시장에서 OLED 중소형 분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 태블릿 PC 이게 한 70% 내외 정도 됩니다. 나머지 30% 정도가 이제 대형 OLED. 근데 그 사실상 돈 별로 안 되지. 2억대 정도밖에 출하가 안 되니까. 근데 스마트폰은 15억대 가운데서 OLED가 한 40% 정도만 차지하니까 꽤 크지. 예.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몇 프로 정도 지금 먹고 있냐면 70% 정도를 먹고 있어요. 많이 먹고 굉장히 있습니다. 높네요.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95%까지 갔었어요. 그럼 거의 독점. 완전 독점인데요. 아이폰에 들어가는 OLED는 삼성이 다 했었던 거고 네. 삼성 갤럭시는 당연히 했었던 거고 중국도 했었어요. 아하. 준비했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갤럭시로 만들었던 거 말고 다른 현금을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이걸 디스플레이 풀어야 되겠는데 LCD로 중국하고 붙자니 이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OLED를 하는데 대형으로 가니까 이건 떨어질 것 같고 중수용 뚫어. 그래서 지금 디스플레이 관련된 OLED 관련된 매출이 30조에서 35조 정도 나오는데 거기서 5조에서 8조를 매년 뽑아요. 네. 근데 그 점유율이 어떻게 95%까지 올라가는 게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다 먹어버릴 수가 있죠? 이게 참 일본의 캐논 도끼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캐논 도끼 장비.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증착 장비 있어요. 이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근데 이거는 수제로 만들거든요. 손수로. 네. 물건 뚝딱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1년에 별로 생산을 많이 못 해요. 몇 대 못 해요. 요거를 SDC가 초기에 독점 계약을 해버렸었어. 그러다 보니. 그치. 그러니까 이걸 LG 디스플레이한테 주지 마. 네. CSOT 안 돼. 근데 그 애플에서는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캐논 도끼 장비를 쓰지 않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큼 퀄리티가 안 나와서 안 받아줘요. 나오니까. 안 받아줘요. 네. 너 그 어디 거 받았어요? LG 선익 안 받아줘요. 안 돼. 선익이 안 받아줘요. 중국 안 받아줘요. 어디 거야? 일본 거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수제 계약을 하니까 그 OLED 관련되어서 이제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95%까지 점유율이 높아졌던 거고 그 얘기는 60조 시장에서는 90% 자기들이 다 먹었던 거지. 근데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풀릴 거 아니에요. 네. 한두 대 정도를 LG 디스플레이한테도 주고 이제 CS온티한테도 주고 재팬 디스플레이한테도 줬는데 증착 장비 좋은 거 가져왔는데 안 돼. 네. 불량이 나. 좋은 요리 그 도구를 가져오면 뭐해? 기본 용량이 안 되는데. 그래서 애플은 원래 슈퍼 갑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원래 그 가격을 되게 후려치거든요. 야, 요번에 10,000원 하지 말고 맞아 한 8,000원까지 떨어뜨려. 나 알지? 나 슈퍼 갑이야. 나 아니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이거죠. 그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삼성 그 SDC한테 계약할 때 갑질을 해야 되는데 갑질을 못 해요. 나 갑이다. 난 슈퍼 을이야. 3스타. 그래서 가격을 후려치는데 조건이 안 되고 오히려 그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에서 가격을 더 올렸고요. 그리고 야, 너 그 아이폰 너 이번에 그 한 1억 대 정도 우리한테 사가. 그리고 1억 대 안 되고 한 8천만 대 정도 니들 들 팔리잖아? 2천만 대 정도 그거에 대한 손해 우리한테 줘. 그래서 이거 삼성전자 그때 이익으로 1조 잡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플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맞아. 멀티밴드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 너 돈 없어? 나 돈 내줄게. LG 디스플레이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 파주부터 시작해서 막 증설했었을 때 애플 돈 엄청 들어갔었던 거예요. 저 중국의 공장 애플 돈 되게 많이 들어가. 근데 안 되는 거야,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삼성전자는 중소형 OLED를 준비했었을 때 LG는 대형을 준비했었으니까. 그게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점유율이 70% 이내로 떨어졌지만 그건 말씀드렸던 대로 캐논 그 도끼 장비를 나눠주면서 그렇게 된 거고 사실상 애플이나 삼성이나 다른 해외 업체들은 OLED는 다 삼성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이제 효자 노릇을 하는 거. 그래서 삼성전자 현금 흐름 얼마? 20조. 5조 더 붙게 해서 기본적인 현금 흐름이 25조 알파 구조로 바뀌어버린 상태에서 나머지가 반도체로 돈 얼마 벌었니? 이거에 따라서 수익이 좋아졌다가 떨어졌다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가 지금 되어 있는 것들이 앞서 말씀해 주셨던 뭐 가전부터 뭐 그런 거 있고 휴대폰 뭐 이런 있고 거. 그리고 디스플레이까지 거기에 이제 나머지를 움직이는 것이 반도체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구조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반도체가 될 텐데 이 반도체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HBM 이야기를 역시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HBM의 개념부터 먼저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실까요? 그 HBM이라는 게 우리가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는데 한꺼번에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를 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용량들을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해가지고 정책 투자 잘생겼어요 딱 하면 막 뜨잖아요. 잘생겼어요 하면은 잘생기긴 뭘지 안 생겨 뭐 이런 식으로 뜨기도 하고 그냥 적당히 볼만은 하더만 요새 뱃살은 들어가나 뭐 이렇게 뜨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챗GPT 하면 길게 뜨잖아요. 그래서 이 용량이 엄청나게 많이 잡아먹는다.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렇죠. 그리고 이거 한꺼번에 이 생성형 AI로 잡아먹는 거를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반도체 메모리는 처리가 안 되니까 이걸 층층이 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 개로. 그게 HBM인 거예요. 네. 근데 그 HBM을 엔비디아가 만들 때 HBM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이거에 좀 시장 규모가 너무 작아서 약간 내려놨었거든요. 그때 이제 하이닉스가 우리는 만년 2등해서 네. 이거 하나라도 1등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최태원 회장님께서 눈을 하면서 삼성이 포기해서 우리는 고야 짜시가 해가지고 HBM 관련돼서 이제 삼성 쪽에서 나갔던 사람들이 말로 오면서 HBM 저크저 지원을 해주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엔비디아에서 HBM 어디 잘하는 데 없냐? 당연히 삼성전자겠지? 아닌데 하이닉스가 손 들면서 하이 인사하잖아요. 하이. 그게 지난해 5월이었나요? 4월이었나요? 그때쯤부터 그래서 작년도 그렇죠. 작년도 5월 달부터 AI 키워드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HBM에서 제일 선두에 있었던 거는 하이닉스였다는 거를 알고 이미 그쪽으로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니까 HBM이 딱 갖춰지니까 엔비디아의 그 AI 칩에 HBM을 하이닉스가 갖다 쓰고 하이닉스가 HBM 만들 때 그 HBM 만들 때 장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고 하거든요. 70원더. 네. 요걸 한미 반도체가 또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해요. 맞습니다. 이 장비를 갖다 썼다가 엔비디아 이 설계 밑에 깔 때 기판을 이 수페타시스 갖다 쓴 다음에 TSMC 생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생산하면 이거 가지고 누가 살래? 그러면은 테슬라 저희요, 아마존 저희요, 애플 저희요, 아니 애플은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 저희요 이런 업체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TSMC가 이걸 생산하려고 하니 HBM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지금 현실적으로 하이닉스밖에 없으니까 그 기간 동안 삼성전자 넌 뭐 했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이닉스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호된 이 소의 흐름들을 보였었던 거죠. 그렇죠. 아니 그래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HBM에서 SK 하이닉스에게 너무 선점을 뺏겼고 그래서 계속 그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무진장 가는데 삼성전자가 자꾸 못 가니까 HBM 시장에서 이렇게 경쟁이 뒤처지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 다시 역전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까? 네. 세대 교체되면 그래도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까요? 강아지 풀 뜯는 소리라고 생각. 그러면 이 시간에 저희가 삼성전자를 할 게 아니라 SK 하이닉스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기는 끝까지 들어봐야죠. 네. 한국 사람은 끝까지 들어봐야죠. 네. 저는 삼성전자를 추천하지만 네.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HBM 같은 경우는 네. 기존의 디램이나 낸드처럼 물건을 찍어내서 파는 수익 구조가 아니에요. 그럼요. 주문형이에요. 주문요. 그래서 계약 단위가 1년 단위로 이루어져요. 네. 그러니까 약간 소비재 성격인 거지. 네. 그러니까 밸류 높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료 같은 업체들이 일반적으로 똑같이 1조를 받아도 높은 밸류를 버는 이유가 계속 소비자로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HBM이 서버 쪽에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는 1년 360을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디램 팔아가지고 1조 버는 거하고 HBM을 갖고 1조 파는 거하고는 HBM이 더 높은 밸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주문형, 전기를 덜 타니까 소비자 네. 성격으로. 그러니까 TSMC가 삼성전자보다도 더 높은 밸류를 그래서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 구조가 바뀐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근데 하이닉스한테는 HBM이 끝내주게 중요해요. 그렇게 가장 중요한. 매우 중요합니다. 네. 왜 매우 중요할까요? 메모리 반도체는 이미 밀렸고. 근데 이거 1등이잖아요. 영업이익의 대다수가 HBM에서 나오잖아요. 지금 진짜. 고부가 같이.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매출 나오면 한 40조 매출 나와요. 전성기 때. 네. 여기서 디램 잘 나갔었을 때가 20조 정도 벌었었다고. 절반 정도. 그렇죠. 전성기 때 영업이익률이 얼마였었냐면은 한 45%대에서 50% 그렇죠. 왔다 갔다 앞서 했었단 설명해 말이에요. 주셨던. 낸드는 돈도 못 벌었었고. 예. 그죠? 근데 HBM은 마진은 50%예요. 10,000원 팔면 5,000원 남아.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근데 이건 또 주문형이야. 그러니까 같은 밸류를 받을 수 있죠. 그러면은 HBM이라는 것 자체가 디램하고 별개의 성격이 아니라 디램을 생산하고 있는 거에 라인을 줄여가지고 그걸 HBM을 만드니까 디램은 그만큼 생산을 못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HBM 매출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생산 시설을 빨리 늘리지 않으면 디램 매출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40조 매출 나오는데 올해 예상되는 게 대충 60조 정도 예상되잖아요. 60조에서 뭐 한 50조 요 사이 왔다 갔다 되면 네. 여기서 영업이익이 한 22, 3조 정도를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HBM이 3분의 1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3분의 1. 왜냐면은 HBM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 올해 시장 규모 어마어마하게 큰 거 같죠? 엄청 큰 거 같잖아, HBM. 이제 태동기.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 단계죠. 24조. 24조. 24조의 절반은 하이닉스가 먹는 거예요. 12조. 네네네. 근데 마진 몇 프로? 50%. 그럼 6조에서 7조 정도가 영업이익이 포함되는 거죠. 예. 그럼 나머지는 뭐로 버는 거예요? D램으로 버는 거죠. 즉 SK 하이닉스는 50조 가운데 HBM이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이 20% 가까이 가져오니까 의미가 있죠. 이익의 3분의 1 차지하니까. 네. 삼성전자는 매출이 120조요. 삼성전자는 못하면 영업이익률이 35%에서 45%예요. D램이. 많이 나네요.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률이 평상시에 15에서 25%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차이 꽤 벌어집니다. 2등이잖아요. 15에서 25%였다가 HBM 50%짜리가 붙은 거야.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겁나 중요하지. 목매야죠. 그렇죠. HBM은 50%짜니까 이거는 양적 성장이면서 질적 성장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양가실이 도와주고. 하이닉스한테는 HBM은 보물 1호. 질이 좋아지잖아요. 네. 질적 성장. 50% 마진 나오는 게 주력이 돼봐. 네. 그래서 최 선생님 요새 표정 봐봐요. 걱정도 살짝 하지. 배터리 때문에 살짝 걱정하지만 마음 한편에서 이렇게 약간 살짝 이렇게 여유 있는 이런 모습. 최근에 뉴스가 정말 예전에는 국내에서만 막 단독 어기면서 나왔다가 뭐 네. 아니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최근에 하루가 멀다 하고 막 외신에서도 관련 보도가 많이 맞아요. 나오잖아요. 자꾸 뭐, 불안하게 이게 뭐 잘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저는 기사 나오면 들썩들썩해요. 맞아요. 그런 거야? 왜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경중을 따져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 조금 더 이어서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한테는 삼성전자 평균 반도체가 잘 나갔을 때가 70%고 네. 그다음에 못했었을 때가 35%선 정도 된다고 했었잖아요. 예, 예. 그죠? 예. 그런데 작년도 1조 적자예요. 네. 근데 반도체 올해 시장 규모가 대충 120조에서 117조 요 사이 정도 돼요. 내년도가 140조에서 150조 정도 되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D램 비중이 대충 60% 정도 보통 차지하거든요. 6대 4 정도가 돼요. 만약에 100조 매출이면 60조가 D램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네네. 40조가 이제 낸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120조 정도 삼성전자 이 매출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면 작년도에 마이너스 1조 적자가 올해 얼마로 바뀔 것 같아요? 19조, 20조예요. 플러스로. 작년도 1조 적자인데 예. 20조요. 왜냐하면은 기본만 하더라도 20조를 벌거든, D램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조, 25조에 20조 붙어서 45조 버는 거라고. 네. 삼성전자는 플러스 했었을 때 40조 내외 정도 돈을 벌거든. 그래서 그렇게 버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HBM 시장 규모 제가 올해 얘기했잖아요. 네. 24조. 24조 가운데서 절반을 하이닉스가 제일 잘하는데 다 먹어도 12조. 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잘해서 6조 먹어. 네, 근데 삼성전자 한 번 돌리면 입장에서. 20조인데? 그러니까요. 그럼 뭐가 더 삼성전자 중요한 거예요? 입장에서.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서 마이너스 1조가 19조로 전환해서 20조 플러스 되는 게 중요합니까? HBM 컬 테스트 통과되는 게 중요합니까? 아, 그러네요. 하이닉스한테는 중요하지. 그러니까 제가 이거 58,000원에서 추천했었던 거고, 63,000원에 추천했었던 거, 72,3,000원대 추천했던 거고, 77,000원 추천했던 거고, 8만 원 이하에서 사도 된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했던 거예요. HBM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이거 좀 돌아서는 거 봐라 이거를. 아니 이거는 돌아서면 20조고 HBM은 다 먹으면 5, 6조다. 물론 네. 모멘텀은 뭐가 더 크냐면 HBM이 되지. 그러면 그건 하이닉스를 해야지. 그러니까요. 이게 약간 선택인 것 같은데 지금 당장에 조금 뭐 손해를 보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했으면은 HBM 조금 더 먼저 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과 그리고 지금 당장 수익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 삼성전자가 잘하고 있는 거야라는 생각이 지금 제 머릿속엔 좀 같이 지나가는 것 근데 같아요. 하이닉스를 미리 샀잖아요. 8만 8, 9천 원대. 뭐 여기서는 안 했던 것 같은데 했었어요. 제가 강력하게 추천했었어요. 무슨 네. 프로에 네. 나와가지고. 그때는 HBM이 될지 안 될지는 몰랐고 8만 8, 9천 원 사면 돈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1년 반 동안 끌고 왔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좋은 가격에 사두면 나중에 돈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뭐만 얘기했는 D램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낸드도 얘기할 거 되게 많아요. 낸드도 ESS 쪽으로 지금 판매 단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파운드리도 그래요? 그렇고. 그럼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는 HBM3를 만들어서 팔아서 수익을 내고 있어요? 조금 AMD한테 약간 마이너.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뚫어야 되는데
AMD는 좀 2등인데 그쵸. 격차 큰 2등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AMD 하니까 이거 온 거예요. AMD에 저희 좀 애매한데. AMD. 근데 이게 뚫다가 저기 그 엔비디아 공급에 뭐라고? 그러니까 그 소식만 계속 뉴스가. 그치. 네. 왜냐면 받는 물량이 많을 테니까. 그 하이닉스가 공급할 수 있는 이 물량으로 그 엔비디아가 원하는 것만큼의 물량을 공급을 못해서 엔비디아도 지금 되게 원해요. 젠슨 네. 항이. 근데 삼성전자가 공급해주면 땡큐 베리 머치가 되는 거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걸 따라가려고 하는데 기술적인 좀 문제가 많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한테도 되게 중요해요. 목숨줄이다 그쪽한테도. 그러면 지금은 AMD한테만 납품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엔비디아도 뚫리고 뭐 3, 3E, 뭐 12단까지도 삼성전자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우리가 기대를 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기대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왜 기대해요? 그냥 팔만 밑에서 사두다가 여기에 있는 천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알아서 문제 해결할 때까지 그냥 편안하게 그 음료수 마시면서 네. 기다리는 게 낫지. 해결을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은 뭐하러 해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니까 사서 마음 편하게 기다리죠. 이 가격대는 싼 가격대에서 사두면 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HBM이 전부가 아니다. HBM 통과든 말든 다 필요 없고 통과되면 땡큐지. 네. 근데 통과 안 되면요. 나는 좋은 가격대 사서 네. 그런 나중에 호재들이 나왔을 때 팔겠다 이거예요. 그럼 이 말씀인즉슨 이 HBM 관련된 잡음들, 뉴스들 이거에 따른 우려들도 크잖아요. 뭐 우려할 게 없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거는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거 모르나? 밸류 계산해보라고. 아니 그럼 HBM은 뭐 그렇다 치고 근데 삼성전자 하면 사실 이 새로운 용어도 많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CXL. 네. CXL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HBM이랑 뭐 견줄만한 겁니까? 뭐 어떤 내용인 거예요? 버리세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시장 규모가 너무 적어. 2022년도 기준으로 시장 규모 300억. 그리고 중고가 안 돼요? 중요하면 그걸 상무급에서 발표할까요? 아니면은 그 CEO가 발표할까요? 만약에 CXR이 정말 중요하면 네. 전용현 부회장님이 주도해가지고 지금 HBM 신설하잖아요. 네. CXL은 상무급에서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자, 여러분들은 삼성전자가 CEO가 그 회장급에서 움직이는 거에 여러분들은 관심을 갖겠습니까?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사람에서 하겠습니까? 아니 언뜻 이게 있네. HBM 막 나오다가 삼성은 HBM 말고 CXL 이런 뉴스들 보다 보면 이게 비슷한 건가? 이런 착각이. 테마를 만들어야 되고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전력 효율 때문에. 전력 아껴야 되니까 예. GPU하고 이제 CPU 이렇게 여러 가지 떨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각각 들어가 있는 걸 최대한 하나로 이렇게 좀 통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속도로 깔아가지고. 이거 개념이 아예 다른 거군요. 근데 시장 규모가 관련은 있지. 네네. 그리고 기사 보면 멋있어 전문 용어로. 네. 근데 문제는 어렵더라고요. 폐쇄해도 돼요. 돈이 안 든다고요. 시장 규모가 너무 적고. 반도체 지금 삼성전자가 매출에 310조, 320조 나오는 이런 기업한테 시장 규모 300억짜리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근데 얘기? 그게 물론 지금은 커지겠지. 그러니까요. 그게 커지는 게 HBM만큼 안 커져요. 엄청 커진다고 해봤자 2028년도에 20조 얘기하고 있어요. 삼성전자한테 20조는 이거 삼성전자한테 20조는 네. 테마는 만들어지겠지. 네오센 같은 이미 뭐 많이 갔었고요. 그런 주식들 그거 테마로 가는 거고 테마에 베팅하는 자금들은 이슈로 움직이는 거고 우리가 중요하게 볼 건 산업인데 네. 아까 제가 얘기하다 보면 HBM이 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네.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보다 메모리에서 벌어지는 이 규모가 훨씬 더 큰 거고 HBM은 가는 이유가 되는 거고 그리고 싼 가격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지. 그리고 하이닉스한테는 HBM을 떼놓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얼굴이 이해하는 표정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셔야 돼. 네.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걱정돼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HBM에 집중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면은 지금 D램은 현재 시장 규모를 그대로 가져가고 HBM은 커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D램과 HBM을 합해서 파이가 똑같으니까 원래 지금도 라인이 뭐 이런 얘기 얼마 전에 돌았었거든요. 삼성전자에서 HBM을 만들면은 D램 라인을 일부를 자리를 내줘야 되니까 D램을 아까 덜 종목께서 팔고 말씀해 주셨던. HBM을 팔게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D램의 수익이 일시적으로 감소를 하게 될 텐데 뭐 이런 것에 대한 우려도 좀 있었거든요. 그거 좀 풀어줄까요? 네. 그거 풀어주면 이제 밝은 모습으로 네. 이제 이해되는 표정으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아시죠? 자, 얘기해 줄게요. D램과 HBM은 다른 게 아니에요. HBM은 D램을 여러 개 합친 거예요. 네. 근데 D램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100이면 네. 이 100 가운데서 HBM을 만들려면
여기서 이 디램만 전용했던 이 생산 라인을 20-30% 줄여야 되는 거예요. HBM용으로. 그렇죠. 왜냐하면은 HBM에 들어가는 이 디램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70개만 예를 들어서 70이 남잖아요. 그럼 얘네는 가격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원래 디램이 100이 생산되는 걸 가지고서 판매를 했는데 공급이 줄어드니까. 이 중에서 20-30%는 HBM으로 가겠다고 하면 70%만 가지고서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급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올라가요? 메모리 가격. 디램 가격이 올라가죠. 근데 돈이 될 것 같은 거 이게 예. 계속 AI 쪽 관련 또 낸드 가격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가 원래는 파운드리 쪽 관련돼서 평택 피퍼 쪽으로 파운드리하고 디램하고 랜드 같이 하기로 했는데 야씨 돈 되는 거 디램이다 얘들아. 그래서 HBM은 HBM대로 하고 디램 가격도 줄었으니까 늘어버리자. 파운드를 줄이고 디램으로 가자. 아, 파운드를 줄였습니까? 파운드리를 좀 줄이고 디램 그러니까 디램이 100인데 70으로 줄이니까 그러면 파운드리 제끼고 이 30을 파운드리에서 갖고 와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비메모리 그러면 삼성은 좀 줄이는 거예요? 파운드리 투자를 줄여요. 그건 그래요?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요. 파운드리는 삼성전자가 진짜 끝내주게 많이 벌면 3.5조 정도 많이 벌었어요. 그 평균 1.5조에서 2조. 아, 이거 차이가 정말 많이 나요. 그렇죠. 매출이 15조에서 많이 벌면 25조 정도. 네. 뭐가 제일 중요해요? 삼성전자한테는 영업이익률 70% 찍었던 디램. HBM 맞으면 몇 프로? 50%. 디램 전성기 때 맞추면 몇 프로? 70%. 저 또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면은요, HBM을 만드느라 디램의 공급을 줄이면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라고 해주셨던 전제는 수요가 똑같다라는 전제 하에 그게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디램 수요는 그대로 혹은 계속 증가하나요? 왜냐면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게 HBM하고 DM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HBM이 조금 더 고급화된 디램인 것 같은데 디램을 대신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러면 디램의 수요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상이 달라요. 디램은 갤럭시 스마트폰이나 이 노트북이나 이게 막 이렇게 순환되는 이런 사이클로 들어가는 거고. 휴대용 기기. 그렇죠. HBM은 서버 쪽 딱 박아서 너 1년 내내 생성형 AI만 해. 데이터 센터. 그쵸. 타겟이 달라. 미친 듯이 그 연산만 많이 해야 그치. 되는 너는 어디 가서 딴 데서 일하지 말고 여기서 데이터 센터 1년 내내 풀로 돌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디램은 물건 내가 열심히 팔다가 안 팔렸어. 그럼 내 창고에다가 저장해 놔야 돼. 그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일반적인 디램은 일반 채용이고 HBM은 약간 박사 채용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HBM은 비싸게 팔릴 수밖에 없죠. 생성형 AI 쪽으로 좀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거고 데이터 센터는 계속 증축이 돼야 되는 거고 이건 1년 내내 365일 돌아가는 건데 우리가 뭐 갤럭시나 아이폰은 나 이번에 스마트폰 안 쓰지 뭐.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는 디램은 어떻게 돼야 돼요? 창고에 있어야 되잖아. 놔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경기 순환을 타는 거지. 그러니까 HBM이 납품이 되면 밸류가 높아지는 게 타당한 거지. 비즈니스 성격이 달라지는 거니까. 네. 또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데 네. 사용된 대상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메모리 시장, 디램이나 낸드도 버릴 수 없고 HBM도 계속해서 좀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뭐 PC나 이런 것들 교체할 때만 옛날에는 반도체 수요가 있었는데 이게 모바일로 넘어가면서 수요가 확 커졌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 들어가면서 넷플릭스 많이 보시죠? 그럼 다 어디다 저장해. 그죠? 그런 거 OTT 서비스 그 엄청난 용량을 따라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 막 증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로 안 끝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챗GPT, AI 움직여야 되니까 걔는 또 고성능이 필요한 거지. 맞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HDD 제끼고 ESSD, SSD로 이제 바꾸려고 하니까 낸드 가격이 최근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라이징 스타가 HBM이면은 기존의 캐시카우를 디램이 잘 해주고 있고 이쪽도 레거시 반도체라고 해서 지금 무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쪽 디램 쪽에 그러면 업황이라든지 뭐 가격이라든지 이런 건 어때요? 증가하고 있어요, 6%. 그럼 계속해서 좋아져요? 계속해서 좋아지진 않을 거고 네. 비싼 제품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DDR3보단 DDR4가 비싸게 팔리고 DDR4보단 DDR5가 빨리 네, 빠지잖아요. 네, 네, 그쵸. 2017년도, 18년도는 DDR3에서 DDR4로 넘어갔던 구간이에요. 그때 그래서 그쵸. 한 번 크게 올렸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러면서 뭐 사파이어 래피즈가 어쩌고 막 이런 그쵸, 거 그쵸.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DDR5. 10,000원짜리가 옛날에는 주 제품으로 팔렸다면 네. 지금 15,000원짜리가 주 제품으로 팔리는 거예요. 그럼 이 시장 규모가 똑같이 1년에 스마트폰이 15억대 팔려도 옛날에는 10,000원짜리를 주로 많이 팔렸는데 15,000원짜리를 파니까 매출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장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성장하는 규모의 성장이죠. 근데 규모의 성장으로는 기업의 가치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양과 질이 같이 좋아져야 돼요. 네네.
저라는 사람을 딱 봤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말로만 하고 끝내주게 말만 이야기하고 겉모습은 화려해. 근데 수익이 안 나. 그럼 실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남겨 먹어야죠. 투자에 대한 논리도 명확하고 철학도 명확하고 기업에 대한 설명도 끝내줘. 근데 수익도 나.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에 대한 호감이 확 높아지잖아요. 그럼요. 양과 질을. 아, 인성까지 갖췄어. 야, 이 사람 괜찮네. 그래서 관심도 호감 높아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기업이라는 것도 내면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너무 와닿아가지고 웃었어요. 다른 의도 아니었어요. 아, 인성 별로라고 생각하셨구나. 아니 그럼 저 이것도 궁금해지네요. 이제 비메모리를 좀 줄이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비메모리 쪽에 집중하려고 했었던 게 그러니까요.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HBM에 대한 대응이 늦으니까 HBM을 증설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그러면 디램 라인을 줄여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돈이 디램이 되고 있잖아요. HBM 지금 당장 납품을 못 하고 있으니까 네네. 이건 미래를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에 투자할 돈을 살짝 네. 그 메모리 쪽에 붙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좀 걱정되는 시각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맞아요. 비메모리 삼성이 우리는 이제 비메모리야 이러고 나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었는데. 그때 한창 무슨 초격차 전략 네, 이러면서 네. 심지어 상무급도 아닌 이재용 회장이 막 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는 맞아요. 막 파운드리 막 이러면서.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뉴스가 두 배가 2023년도 됐었죠. OLED 디스플레이에 쏟아부었던 대부분의 돈을 파운드리. 그쵸. 그래서 EUV 장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겁나 비싸거든. 2,000억, 3,000억씩. ASML. 그렇죠. 그렇죠. 그 슈퍼을하니까 근데 했는데 성과가 이제 잘 안 나오는 거죠. 생각보다. 엔비디아 TSMC가 너무 잘하니까 패키징 기술이. 그리고 삼성전자가 혼자 열심히 하려고는 하지만 이제 뭐 주요 빅테크 업체들의 마음을 못 사다 보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좀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장 프리미엄은 사라지고 네. 고만고만 프리미엄이 유지가 되겠지. 그럼 이 비메모리 쪽에서 삼성전자가 좀 날아오를 거야. 이 기대감은 좀 딜레이가 되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기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기대치를 좀 밀어야 되는 거예요. 냉정하게. 아. 저도 처음에는 파운드리가 핵심인 줄 알았어요. 네. 제가 불과 한 1, 2점만 하더라도. 오. 근데 저는 이제 인정하는 겁니다. 아, 주력 삼성이 바뀌려고 하는 거구나. 아하. 삼성이 과거에는 어떤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었냐면 권오현 부회장님이 그 김기남 그 반도체 회장님한테 딱 넘기는 그 시점이 반도체로 엄청난 대박을 했었던 그 시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키웠었던 게 파운드리 쪽이 엄청나게 투자를 했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QLED, OLED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네. SDC. 근데 OLED는 큰 성과가 있었는데 파운드리는 좀 성격이 좀 미온하다 보니까 경계현 이분 오시고 네.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전용현 부회장님 딱 오면서 어디 이건희 회장님하고 비슷한 DNA 가지고 있는 분 없나? 그러니까 전용현 부회장님이 약간 비슷한 DNA거든. 기술에 되게 집착하시는 분. 경영현 부회장님 그분 같은 게 약간 수평적이거든. 직원들의 목소리 좀 하고 네. 힘들 때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런 건데 그렇죠. 네. 이제 전용현 부회장님 해? 안 해? 내가 옆에 될 때까지 나 기다릴 거야 이런 식으로. 마른 수건도 쥐어짠다는 그죠? 얘기가 있어요. 일 잘해? 보상 팍팍. 와. 옛날엔 보상을 많이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HBM에 대한 이거를 좀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상을 해주니까 이제 좀 이쪽에서 성과가 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그게 안 나도 지금 싸다라고 보고 있어서 좋은 기업은 싸게 사두면 돈이 된다고 보고 저 있어서 이제 좀 이해 다 됐어요. 이제 환하게 웃는 얼굴로. 아까보다 표정 좋아졌죠. 그쵸?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표정을 그러니까 못 내가 감춰서. 아까 설명을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네 지금은 말끔하게 해결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숫자 얘기를 좀 해볼게요. 뭐 좋습니다. 회사, 뭐 산업 큰 틀도 봤고 네. 그러면은 이번 2분기에 실적 발표했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면서 원래는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디데이에 징크스가 있잖아요. 근데 요번에 실적 내놓고 올랐거든요. 오, 맞아요. 앞으로는 실적 어떨지 그리고 HBM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닝 서프라이즈 있으면 어떨까 더 기대를 하게 되는데 실적 좀 봐주세요. 실적이 10조 정도 벌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딱 돈을 버는 구조가 정해져 있어요. 2008년도, 9년도 이거는 반도체로 이야기하지 않았고 네. 갤럭시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 근데 갤럭시에 의한 상승이에요. 요 상승은. 예. 네. 저 반도체로 당시에- 돈 얼마 안 됐어요. 요 구간 동안. 그때가 슬슬 2008년도 9년도 저 금융위- 있었을 때인데 그때 스마트폰 슬슬 생겨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가 짠 하고 나타나더니 네. 모토로라, 삼성, LG전자, 노키아 니들 긴장해. 내가 앞으로 다 씹어먹을 거야 해서 스티브 잡스가 짠 하고 나타나서 여러분 나 잡스야.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희 잡스야, 회장님이
긴장을 하시면서 네. 아 스티브 잡스 저서 딱 봤더니 과거 이병철 회장님하고도 인연도 있거든요. 저 사람 좀 될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요 당시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반도체 치킨 게임을 하고 있었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요때만 하더라도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이 15군데가 넘었었어요. 그래요? 지금 3군데로 줄여들었지만 그러니까 서로 가격을 낮췄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별로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저 때는 반도체는 주축이 못 됐고. 그쵸? IMF 때보다 돈 적게 벌었어요. 그 정도였습니까? 장난 아니죠? 아니 진짜 살벌한 치킨 게임이었네요. 네, 더 웃긴 거 얘기해줘? 뭐죠? 포스코 때는 IMF 때의 밸류가 훨씬 더 높아요. 저기 2008년도 리먼 때보다. 포스코는요? 네, 포스코홀딩스나 삼성전자가 그때 한 4조 정도 벌었었으니까. 네. 이때도 4조 1,000억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반도체로 별로 돈을 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삼성은 그 당시 이건희 회장님 중심으로 해서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반도체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2012년도까지 안 됐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스티브 잡스가 딱 나오다니 위기의식을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예. 스티브 잡스를 보니까 딱 독하게 생겼어. 아 보통 사람 아니야. 아, 그래서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님이 이때 비상경을 선언하죠. 예. 이러다가 우리 큰일 난다. 이러다가 우리 삼성을 대표하는 이런 제품이 앞으로 10년이 다 이럴 수가 있다 해가지고 야, 공부 제일 잘하는 연구 제일 잘하는 다시팝 니들 앞으로 스마트폰 오래 짜식더라. 와. 그래서 삼성전자가 맨 처음에 옴니아 실패하고 나서 옴니아 실패하고 나서 2010년도가 아이폰 나왔을 때거든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의 모든 역량들을 어디에다 다 쏟아부었냐면은 갤럭시에 쏟아부었던 거예요. 스마트폰 개발에. 그때 LG는 안주했었죠. 예. 삼성전자는 그때 위기의식을 느껴서 네. 갤럭시의 승부를 벗어 2010년도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요때 이제 신정균 사장님이 아이폰하고 다르게 가야 된다. 아이폰이 이미 선점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이폰은 좀 작게 나왔었거든, 스마트폰이. 네. 그래서 우리 약간 좀 대화면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노트. 네. 이 노트 원하는 수요 있다. 예, 예. 맞아요. 그래서 절대로 아이폰하고 1대1로 다이다이 붙으면 안 된다. 아이폰이 안 가는 길을 가야 살아남는다는 전략을 세워요. 네. LG는 우리가 더 잘하니까 그 당시는 1대1로 붙자. 그래서 잡아먹힌 거고. 노키아 잡아먹힌 거고. 네. 다 잡아먹힌 거고. 삼성은 다른 길을 갔다고. 여러분 아이폰에 필기도구 없잖아. 저희 있어요. 여러분 화면 작은 거 답답하시죠? 저희 큰 화면 있어요. 쟤랑 저는 달라요. 그렇죠. 이래서 삼성전자가 150조, 160조 매출을 그래서 나왔는데 그래서 갤럭시의 시대가 지나고. 그래서 갤럭시 시대가 지나고 2012년도 말에 네. 치킨 게임이 끝나면서 아 그때. 그죠. 치킨 게임이 끝나면서 갤럭시가 승승장구 하잖아요. 네. 요때부터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OLED 전략을 요때부터 준비했었던 거예요. 중소형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요때부터 치킨 게임 끝났으니까 얘들아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트폰 시대 시작이다. 주국을 봤지. 화웨이가 올라오고 오포가 올라오고 이런 업체가 막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반도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 치킨 게임 끝나고 나니까 중국 가자 해서 이제 2015년도에 여기서 이제 시안했다가 7조를 투자를 해요. 그래서 선빵을 때립니다. 디램으로만 돈 벌어도 되겠냐? 우리 낸드도 벌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요 랠리가 왜 나왔냐면 디램으로만 삼성전자는 여태까지 돈을 벌었었다고. 네. 요때. 그래서 평균적으로 요 당시 이 박스권에 가져져 있을 때가 25조에서 35조의 매출을 버는 구조로 갔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리고 반도체, 디램으로만 주로 돈을 벌었었다고. 낸드는 한 1, 2조밖에 안 벌었어. 네. 그래서 2015년도 7월 달에 그 시안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낸드가 대박이 나가지고 여러분 사진 100개, 1000개 저장할 수 있어요. 동영상 팍팍 보세요. OTT 서비스 저희가 만들 수 있습니다 해서 디램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낸드도 돈을 벌면서 이 반도체 빅사이트가 터지는 거예요. 쭉 올라갔었죠. 그죠? 지수를 가상화폐 끌어올렸어요. 올렸어. 네. 채굴할 때 반도체 필요하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반도체가 한 8달러 했었던 게 8.3달러까지 2018년도 그 3월달에서 5월달까지 갔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서 200조에서 240조의 매출, 25조에서 35조에 가지고 있었던 삼성전자가 58조를 버는 규모로 가면서 이 랠리가 나왔었던 거예요. 예. 디램에 뭐가 붙은 거예요? 낸드가 붙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요 구간을 넘어섰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HBM이 없으니까 기울기가 급격하게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 건 뭐랑 같이 올라갑니까? 디램 가격이나 낸드 가격이 올라가면서 네. 올라가면서 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거지. 왜? 디램은 기본적으로 평균만 벌어도 20조 버니까. 네.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현금 흐름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25조가 붙는다고. 20조 붙으면 얼마? 45조. 낸드가 적게 벌면은 5조, 많이 벌면 10조.
그러니까 50조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디램만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만으로도 거의 직전 고점 부근까지 왔는데 HBM을 탑재를 하면은 이 직전 고점 뚫고 이제 새 시대로 가는 거예요? 저는 정고점 넘어간다고 보죠. 이거는 네. 2024년도보다 2025년도에 반도체 업황이 더 안 좋아야 되는데 네. 나빠지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이유는 뭘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그다음에 PC 네. 이런 것들은 지금 다 AI가 탑재되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건 교체 수요를 좀 키울 수가 있죠. 교체 그쵸. 수요. AI. 그리고 이 수요를 땡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생산형 AI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려면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 투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TSMC도 오히려 그래서 더 늘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20%인가 30%인가.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를 그 전에 쌀 때 사두면 돈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지금 밸류에이션 면에서는 삼성전자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삼성전자가 2008년도 4분기 때 적자가 났었어요. 네. 네. 삼성전자가 적자 났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도 안 믿더라고. 적자 났었어요. 네. 보여줄까요? 보시죠. 네, 보여줄까? 요때 적자 났었잖아. 2008년 4분기 오. 요때. 그죠? 진짜 저 때만 딱 그러네요. 딱 한 번. 무슨 일 있었나요 그때? 리모브로 사태. 제가 괜한 걸 여쭤봤네요. 그 삼성전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절대 가치로 산출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삼성전자가 계속 적자에 기록할 것 같냐? 전 적자 날 거 베팅은 안 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맨 처음에 적자 밸류로 제가 잡았던 다리가 얼마냐면은 네. 58,000원이었던 거예요. 58,000원. 이 가격은 그냥 눈 감고 사두면 돈 된다. 네. 결국 돈이 됐잖아요. 예. 네. 그죠?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적자 때는 최악이잖아요. 그 다음을 생각해야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갤럭시나 그 다음에 이제 OLED 5조 정도 붙고 그 다음에 나머지 TV 가전 기본 25조 현금이었었잖아요. 네. 이 현금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디램 밸류가 가장 중요하니까 디램이 정체됐을 때 또는 적자 났었을 때 사두면 돈이 된다고 보는 거죠. 이 디램만 있었을 때. 근데 낸드도 있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을 환산을 하면 작년도는 그 가격이 한 68,000원 정도 됐었고 네. 올해는 77,000원이 됐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디램이 정상으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낸드가 전 돌아선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낸드가 플랫했을 때만 가더라도 이거 한 79,000원대나 한 8만원 초반은 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네.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지금 사서 뭐 얼마까지 혹은 언제까지 가져가야 될까요? HBM 통과된 다음에 네. 삼성전자 관련된 뉴스가 다 도배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언론에서 다 하루 종일 뉴스 틀면 삼성전자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때 팔 때다. 그때 팔 때를 준비하시고 그때 제 방송 보세요. 공개 방송. 네. 맞아요. 그때 딱. 그때 과열될 때까지 그때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제 광풍 불게 되면 거래량도 막 폭증 이런 신호 나올 거예요. 그 막 삼성전자 찬양할 때 있을 겁니다. 네. 그럼 그때쯤 되면 이제 슬슬 매도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사실 분들은 한 8만 원 안팎해서 그쵸. 그때서 사시면 된다. 네. 예. 나눠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김정수 전문가, 김정수 운영력과 함께 상세히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영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벌거벗은 종목사 오늘 이 시간에는 국가대표 종목이죠.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로 꽉 채워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벌거벗은 종목사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